안녕하세요. 김영준의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이 공은 내 야구 인생 최고의 스트레스다. 치퍼 존스가 한 말입니다. 이 공을 제대로 던질 수만 있다면 평범한 투수도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다. 전 미러키 브루어스의 강타자 코리아트가 했던 말입니다. 이 두 말이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구종은 커터, 바로 컷 패스볼인데요.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구종이기도 합니다. 커터가 처음으로 존재했던 건 1930년대라고 합니다. 샌디 코펙스도 커터 장착에 성공을 했는데, 하지만 그때 때마침 팔꿈치 부상이 악화되면서 결국 1966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만약 토미존 수술이 1974년이 아니라 1966년에 개발이 돼서 코펙스가 그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면 코펙스의 커리어와 메이저리그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커터가 메이저리그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198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1994년 이 투수에 의해서 커터의 유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렉 매덕스죠. 매덕스가 커터를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1994년, 그리고 그 이듬해 시즌은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는 최고의 투수 시즌이 됐죠. 그리고 1998년 강속구 슬라이더 투수로 출발했던 마리아노 리베라가 전업 커터 투수가 되면서 이제는 커터의 대명사는 리베라가 되고 말았죠. 톰 글래빈도 2000년부터 커터를 적극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해 통산 5번째이자 마지막 20승 시즌을 달성을 하게 되고요. 커터를 통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투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마약 소지 혐의 무려 20kg의 코카인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돼서 3년형을 언도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에스테반 로아이자가 2003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커터를 장착하고 나서 그해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2위에 오르게 됩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존 페럴 감독이 투수 코치 시절에 조시 베켓, 존 레스터, 클레이 버컬츠에게 커터를 던지도록 했고요. 2011년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판타스틱 4 중에 3명이죠. 로이 할러데이, 클리프 리, 콜 해멀스가 커터로 리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커터를 금지한 구단도 있었는데요. 이 댄 듀켓 단장의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당시에 팀 최고의 투수 유망주인 딜런 번디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선수는 커터가 본인의 주무기였거든요. 하지만 커터를 못 던지게 합니다. 당시 듀켓 단장은 리베라가 던지는 공은 커터가 아니라 패스트볼이고 그 공은 이 세상 누구도 던질 수 없다. 나는 커터의 효용성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로 커터를 금지시켰는데요. 그 때문에 당시에 제이크 아리에타도 볼티모어에서 커터를 적극적으로 던질 수 없었죠.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커터가 유행하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보면 듀켓의 그 판단은 잘못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커터가 어떤 구종이냐? 흔히 짧은 슬라이더 혹은 내추럴 무브먼트의 반대 방향으로 휘는 패스트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보다는 각이 짧지만 패스트볼보다는 빠른 공입니다. 이 패스트볼의 내추럴 무브먼트는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암사이드, 그러니까 우완히 우타자에게 공을 던지면 우타자의 몸 쪽으로 살짝 꺾이는, 붙는 그런 무브먼트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커터는 슬라이더처럼 바깥쪽으로 휘는 무브먼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커터가 왜 유용하냐? 바로 슬라이더에게서 보이는 레드닷이 관찰되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슬라이더를 던지게 되면 슬라이더가 회전되면서 들어갈 때 약 2시 방향에 빨간 점이 찍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빨간 점을 보면서 타자는 저 공이 슬라이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하지만 커터 같은 경우는 패스트볼처럼 던지는 공이기 때문에 그 빨간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볼처럼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슬라이더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타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과거에 컷 패스트볼은 빠른 볼의 위력이 떨어지는 투수들, 특히 구속이 많이 나오지 않는 좌완 투수들에게 필요한 공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커터를 던지는 투수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 디 애슬레틱에 재밌는 칼럼이 떴는데, 이 조나 켈리의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속이 증가하면서 삼진 역시 많이 증가를 했죠. 하지만 타자들이 그 빠른 구속에 적응을 하면서 삼진과 함께 홈런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특히 발사 각도를 강조하게 되고 타자들이 어퍼컷 스윙을 하게 되면서 낮은 패스트볼과 싱커가 홈런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아졌죠. 그렇다면 타자들이
그러니까 포심 패스트볼의 구속에도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싱커 투심의 이런 피홈런 위험성이 늘어나게 됐다 보니까 투수들에게는 세 번째 해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커터라는 거죠. 조나 캐리에 따르면 3년 전에 비해 커터의 비율이 무려 2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커터가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나 켈리는 가중출루율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올 시즌 포심의 가중출루율 WOBA가 3할 오픈 6리, 싱커가 3할 오픈 1리 반면에 커터는 2할 9푼 8리로 포심 싱커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커터가 이렇게 효과적인 공인데 왜 더 유행을 하지 않냐? 그에 대해서 릭 허니컷 다저스 투수코치는 커터를 마스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터를 비슷하게 던질 수는 있으나 정확한 제구를 가져가고 또 레이트 브레이크, 그러니까 커터가 일찍 휘면은 타자들의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레이트 브레이크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커터에 도전을 하지만 실제로는 실패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커터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의 레드닷이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커터가 크게 슬라이더만큼이나 휘어지게 되면은 그 공은 정말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슬라이더와 같은 레드닷이 관찰이 안 되는데 슬라이더만큼 휘게 되면 타자는 정말 당혹스럽게 되죠. 우한 투수 중에 커터가 가장 많이 휘는 투수는 다르비쉬 유고요. 좌완 투수 중에는 데이비 프라이스가 선발 투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류현진 선수는 커터의 무브먼트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작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보다는 앞서 허니컷 코치가 말한 부분, 이 커터의 제구와 레이트 브레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터의 움직임보다는 바로 그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는 지금 어떤 수준의 커터를 던지고 있느냐, 올 시즌 보게 되면 커터의 피안 타율이요, 류현진 선수가 1할 6푼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커터 투수 중에서 템파베이 디에고 카스티오, 그리고 미네소타 마틴 페레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피안 타율이 낮고요. 피장 타율로 봤을 때도 마틴 페레스, 디에고 카스티오에 이어서 피장 타율 2할 6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올해 커터를 장착해서 큰 재미를 보고 있는 투수가 바로 미네소타의 마틴 페레스인데요. 그와 함께 지난해부터 커터를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 웨이드 마일리 역시도 커터가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좌완이 커터를 던지게 되면은 가지게 되는 이점이 뭐냐면, 빠른 볼, 95마일 이상의 빠른 볼을 가지고 있는 좌완이라면 우타자 몸쪽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90마일짜리 패스볼이라면은 자신있게 우타자 몸쪽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커터는 빠른 볼과 다른 움직임으로 빠른 볼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우타자 몸쪽으로 자신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타자 몸쪽 커터를 던질 수 있게 된 순간 좌완 투수들은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이라던가 낮게 떨어지는 커브나 슬라이더의 경쟁력을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텍사스와 LA 엔젤스의 경기를 해설하고 왔는데요. 이 에인절스의 좌완 투수인 앤드류 히니 선수는 상당히 좋은 커브와 함께 좋은 싱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을 던지죠. 그런데 히니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완을 상대할 때 체인지업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체인지업이 그렇게 효과적인 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싱커, 커브, 투피치 피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니도 커터를 류현진 선수처럼 장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더 강력한 투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허니컷 투수 코치의 말처럼 커터라는 게 막상 도전하기는 쉽지만 마스터하기가 어려운 공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커터를 마음껏 던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류현진 선수는 어깨 부상 이후에 정말 빠르게, 심지어 댈러스 카이클의 피칭 영상을 보면서 커터를 배웠다라고 하니 정말 이 구종 습득 능력이 어떤 투수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부분은 허니컷 코치가 예전부터 슬라이더 커터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투수 코치고, 또 켈리 젠슨이 커터를 장착하는 과정을 도우면서 생긴 노하우가 아마 류현진 선수에게도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는 커터를 던지게 됨으로써 우타자의 몸쪽으로 자신있게 승부를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우타자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더 강력해졌죠.
여기에 하이패스볼을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95마일 이상 던질 수 있는 투수만 하이패스볼을 던지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하이패스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90마일을 던지는 투수에게도 하이패스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하이패스볼 역시도 뭐 회전수나 구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제구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뛰어난 제구를 통해서 하이패스볼과 컷패스볼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종들이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류현진 선수는 하이패스볼의 시대, 그리고 컷패스볼의 시대를 완벽하게 소화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판타지 게임을 할 때 이 투수가 새로 커터를 장착했다고 하더라, 특히 저한일 경우에 그런 투수의 이름이 들리게 되면 재빨리 영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